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베이지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도 자주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방법으로 자주 쓸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베이지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특정 파라미터를 하는 것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PDF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PDF를 하는 것이고 기존의 PDF density estimation 문제도 많았었는데 커널 density estimation을 제외하고는 다루는 확률을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PDF estimation 문제도 파라미터 estimation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우시안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장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적으로 density를 어떻게 estimation 할 것이냐 라고 보면 결국 베이즈 룰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어떤 prior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prior information 또는 prior belief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subjective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prior가 주어지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 여기서는 opinion이라고 했는데 opinion 또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새로운 이제 posterior가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될 거니까. 자, 이거 제가 예전 강의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볼 것이냐, 시퀀셜하게 볼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베이지안 룰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퀀셜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시퀀셜하게 보는데 prior, posterior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가면서 그 관점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hidden state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지안 쪽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어떠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hidden state가 있어요. hidden state가 이건 추루한 겁니다. hidden state 그러니까 추루한 hidden state인데 우리는 이 hidden state는 unobservable 합니다. 관측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emitting 된 observation만 저희가 measure하거나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bservation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multiple observation을 가지고 이 hidden state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estimation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라는 것은 hidden한 state 그리고 D라는 것은 이제 D1, D2에서 M개의 멀티 observation data, observation evidence라는 단어를 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H에 대한 확률을 probability를 계산하면 되는데 어렵다고 했죠. 왜냐하면 H에서 emitting 되는 것이지 이 emitting 되는 것을 보고 H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니까 H가 주어지고 D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은 likelihood라서 어느 정도 또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에 대한 prior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마진을 또는 normalization을 해줘야 되는 이 베이즈 룰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러한 스트럭처를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 H를 히든한 스테이트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PDF를 한번 에스티메이션 해 보겠습니다. 자, likelihood를 먼저 볼 텐데요. likelihood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 자, 우리가 여기는 prior고 이 그림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H라는 것이 그냥 1차원에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state space나 또는 hidden state인데 H 값이 변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률이니까 이것은 prior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확률이니까 1이 되어야 됩니다. prior죠.
뭐 잘 모르면 이게 아예 이 확률이 프라이가 없으면 유니폼하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히든한 스테이트 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제가 알고 싶은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죠.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probability니까 prior입니다. 그리고 이 prior가 정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 H가 있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D가 나오겠죠? D 데이터가.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쭉 변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트가 픽스된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고 D가 나오는 거, 이거는 likelihood죠. likelihood 펑션. likelihood 펑션이 D에 대해서 다 바뀌면 이 부분을 적분을 하면 크기가 1이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likelihood에서 H가 주어진 상황에서 D 값에 D가 이럴 때 나올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크기가 1입니다. 확률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포스테리어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서 그려보면, 여기는 H고 여기는 D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보면 H가 주어지면 이 방향으로 D 값에 따라서 이 위쪽으로 likelihood가 그려지겠죠. likelihood가 지금 3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서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H가 주어지고 D축의 값이 바뀌면 이건 likelihood 펑션이니까 이 면적은 1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을 좀 바꿔서 D가 주어졌어요. D가. 그러면 이 방향이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면 슬라이싱을 하는 거니까 제가 그림을 좀 그리기가 좀 잘 못 그리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D가 주어져 있고 H에 관한 거죠. 이 부분은 면적이 1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면적이 1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H가 주어져 있고 likelihood 펑션 이 방향으로는 면적이 1이지만 이거에 대한 면적은 1이 아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그래픽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슬라이드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likelihood에다가 prior를 곱하고 이걸 나눠줬었죠. 그러면 이것은 posterior이 됩니다. posterior이. 자, posterior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보면, 지금 보면 이 그래프가 워낙 복잡해서 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H가 있고, 그러면 H가 이제 prior이 prior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H에 대한 prior이. 이건 0이겠죠? 다 합이. 그리고 likelihood도 이제 여기 이제 H가 보면 어떤 D가 하나 나왔어요. 측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 likelihood가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하죠. 이렇게. 이거는 P에 D에 H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 부분은 이 두 개를 곱해야 되죠. 이 두 개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한 거가
H인데 이거를 좀 그려보면 이 두 개를 곱해야 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곱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곱하면 크기가 1이 아니겠죠. 크기가 1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1로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그 D로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얘가 내려와서 만약 이제 D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크기가 이제 이게 posterior probability를 D가 주어져서 지금 D는 하나로 정해진 겁니다. 하나가 이제 샘플이 된 거니까 였을 때 H 값을 바꾸면서 나왔던 이것이고, 이 면적은 1이 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베이스 룰은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항상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은 곰곰이 한번 D와 H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서 플러스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결국은 저희가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가정을 한 다음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데이터들이 이미팅 되는 상황에서 멀티플 에비던스가 있을 경우를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은 posterior probability라서 이걸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데이터 전체를 D를 셋을 D1, D2, DM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측정이 된 거니까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죠. 그걸 쓰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그 H에 대한 PDF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posterior probability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게 이거죠. 그러면 베이즈 룰을 쓰면 이것과 이걸 전체를 뒤집을 수 있죠. 그래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prior와 이걸 나눠줬어요. 자, 그런데 H가 주어지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샘플링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죠. H에서 이미팅이 되는 거라서 이 데이터들 간에는 H가 주어지면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 간에 샘플링 된 것들은 H에만 디펜던트 하지 D1이 나왔다고 해서 D2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컨디셔널 앤 마지널 조인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다 스플릿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다 나눠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prior, 이것이 이제 이러한 스트럭처에서 온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해도 되지만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빼고 normalizing factor로 해서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면적을. 그래서 어떠한 많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더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normalizing factor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렇게 마지널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된 것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대한 가정인 것이고,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때. 그래서 훨씬 더 문제가 이렇게 가정을 하면 쉬워졌죠.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인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컨디셔널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의 곱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리커시브하게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을 쓸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맞죠? 이만큼 데이터가 주어져 있었을 때 H를 계산하는 것이 posterior probability니까 그거에 PDF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H가 있고 D1, D2, DM이 동시에 발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첫 번째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n번째 시퀀셜하게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이렇게 됐겠죠. 처음에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요거는 베이지 룰을 써서 뒤집어져. 그리고 요 부분은 뭐 이렇게 해서 노멀라이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처음 h에 대한 prior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likelihood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 h에서 d1이 발생한 likelihood는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경우 이제는 두 번째 데이터가 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가 될 조인트로 될 확률은 B가 발생을 하고 B가 발생한 상황에서 A가 발생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C가 발생을 하고 B가 C가 발생한 상황에서 AB가 발생할 conditional probability는 D는 C가 발생을 했고 B가 발생을 하는 conditional probability에다가 C도 발생했고 B가 발생했으니까 BC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A가 발생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가 발생해서 AB가 발생하는 것은 C가 발생했고 B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C도 발생했고 B도 발생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A가 발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베이지 룰을 써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요 케이스는 좀 색깔이 너무 많아서 요 케이스와 같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써서 요렇게 왔습니다. 동일하죠? C, 이게 B, 그 다음 C, B, 그 다음 A입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따져야 될 것이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P와 D1, D2, H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정하기를 observation이 나오는 것은 H에만 dependent 하지 D2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conditional independence에 대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고. 자, 그러면 이걸 또 노멀라이징으로 하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요 부분이 뭐죠? 요 부분이 여기 있죠. 이게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 지우고 처음과 끝만 보죠. 이걸 계산할 때 이 부분인데 D1이 하나의 데이터가 올 때 H를 prior를 썼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계산을 먼저 했다고 치면 요거가 계산이 되어 있으면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이것과 이것으로 봤을 때 요 부분은 prior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럼 H에 대한 prior을 당연히 써야겠죠. 그거에다가 D1이 나오면 이걸만 가지고 나오는 posterior가 되죠. posterior 계산했습니다. 그럼 그 posterior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거를 D1이 나온 상황에서의 prior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D2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여기까지 오면 요렇게까지 포함이 되면 요게 되고 요게 지금까지 가장 데이터 두 개를 D1과 D2를 본 그 가장 모든 데이터를 많이 쓴 prior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또 넘어가고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ecursive 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하나씩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posterior에서 데이터가 들어온 걸 가지고 likelihood를 가지고 posterior 계산하고 그 posterior이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는 관점에서 봤을 땐 prior인 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prior를 업데이트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recursive 하다는 단어가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말 이 prior였고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prior가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cursive Bayesian estimation이라는 것은 이걸 계산해서 posterior을 계산하고 이 posterior이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는 관점에서는 그 prior이 돼서
됐죠? posterior가 prior가 되는 많은 데이터 또는 evidence가 collect 되는 와중에 iterative하게 posterior이 prior이 되고 그 prior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을 때 likelihood 계산해서 또 posterior 업데이트 하면 그걸 계속 sequential하게 한다는 것이 recursive Bayesian estimation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따라오실 것 같은데 이러한 개념들 recursive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그 문제에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딩을 한다든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쉬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또는 그 코딩을 한번 또는 문제를 풀거나 코딩을 꼭 한번 해 보시기를 저는 권하겠습니다.